세차를 하고 나면 항상 비가 옵니다. 그런데 이 징크스는 비과학적인 생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는 거죠. 그 이유는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림상담소 김선영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불안 관련 사연을 함께 나눠보고 그림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림이 사연자의 마음에 또 그 사연자의 마음과 공감하시는 분들에게까지 위로와 응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연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30대 남자 직장인입니다. 조금 웃기는 질문 같기도 한데 정말 궁금해서 글을 씁니다. 얼마 전 주유 세차를 하고 돌아가는 길에 비가 왔습니다. 그날 당연히 비 예보가 없어서 세차를 했던 것인데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유독 제가 재수없는 것인지 세차를 하고 나면 항상 비가 옵니다. 자, 이게 일종의 징크스인가요? 여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 PD님 이런 경험 있으세요? 저도 사실 여기 오면서 조금 빨리 오려고 제가 가는 차선은 좀 막혀 있어서 차선을 변경했거든요, 우측으로. 근데 거기 또 바로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가는 길만 항상 막히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심하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돼. 난 재수가 없어. 이렇게 단정 지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게 바로 머피의 법칙에 대해서 고민하고 사연을 보내주신 겁니다. 머피의 법칙은 잘못될 가능성이 있는 일은 결국 잘못된다는 일종의 징크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징크스는 불길한 대상이 되는 사물이나 현상,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운명적인 일들을 말하는데요. 징크스는 여러 경험 속에서 인과관계를 찾아서 예측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욕구에 의해서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사고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중국 여행을 가실 때 그 음식점에 그릇이 보면은 이렇게 많이 깨져 있을 거예요. 금이 가고. 그런데 깨진 그릇을 사용하면 뭐 재수가 없어 라고 하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이 음식점은 너무나 잘 되는 곳이야 라고 또 생각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또 접시를 깨거나 이러면 오늘 하루에 우리 재수가 없어 라고 우리는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리스 사람들은 일이 답답하고 잘 안 되거나 힘들 때 접시를 던지고 일부러 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신나게 일이 잘 해결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손흥민 선수와 브로맨스를 자랑하는 토트넘의 해리케인 선수 이야기예요. 2014년도에 해리케인 선수는 토트넘에서 첫 골을 넣은 뒤에 면도를 생략했대요. 그러고 나서 3경기 연속 골이 터졌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골이 터지기 시작하면 수염을 깎지 않는다고 해요. 스포츠에서 이런 징크스를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징크스는 비과학적인 생각이고 또 행동을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이런 상황을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는 거죠. 그 이유는 또 선택적 기억과 자기 암시 효과 때문입니다. 선택적 기억은요,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들을 특히 인상 깊게 기억하는 걸 말해요. 그리고 확률은 적지만 그 일을 성공했을 때 너무 잘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당연한 거야 라고 기억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공할 확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안 됐을 때 우리는 굉장히 그거를 이제 과민하게 기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암시 효과 역시 마음속에 주입을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와 같은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걸 말합니다. 자, 이런 게 이제 마음가짐인데 난 운이 없어. 나는 신기하게도 하는 일마다 되는 게 없어. 자, 이렇게 단정 짓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추천할 그림은요. 카스파르 프리드리히의 작품입니다. 리겐섬의 백악암이라는 그림이에요. 여러분 이 그림을 이제 보시면요. 독일에 있는 이 그 백악암은요. 이게 하얗게 된 암벽이에요. 자, 그런데 보시면 이 세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저쪽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이 다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어떻게 여기를 넘어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한 사람은 조심스럽게 지형을 살피기도 하고요. 또 한 사람은 하나하나 아주 세밀하게 살펴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전략을 세우기도 합니다.
자, 각자의 성향에 맞춰서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넘어갈 수 없을 것처럼 단단하고 차가운 이런 암벽이지만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먹고 준비를 하면 다 넘어갈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사연 소개하겠습니다. 자, 역시 불안 관련 사연이에요. 자, 안녕하세요. 20대 프리랜서입니다. 언젠가부터 걱정과 불안이 너무 심해졌어요.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하면 어쩌지? 이제 일거리가 들어오지 않으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끝나지 않아요. 손에 땀도 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집중도 잘 되지 않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세요. 자, 여러분도 많이 불안하시죠? 특히 MZ세대 청년들 많이 불안하다고 하는데 불안이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내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환경적으로 불안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불안한 얘기를 오늘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리 PD님은 최근에 불안한 일 있으세요? 저는 이 사연이 저 같거든요. 왜냐면 저도 20대 때 프리랜서를 시작을 했고 일거리가 안 들어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을 매일 밤 하면서 밤을 지새웠던 그런 기억이 나서요. 돌이켜보면 어떻게 해결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다시 그런 걱정들이 몰려왔을 때 어떻게 할까 하면 아직도 조금 막연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PD님뿐만이 아니라 저도 20대 때 이랬고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불안이 없는 시기는 없어요. 근데 특별히 여러분이 이제 이런 공감하시는 이유는 나도 겪어봤어. 나도 지금도 그래. 이런 생각 때문에 더 공감이 가실 겁니다. 자, 우리 오늘은 예기 불안이라는 걸 한번 살펴볼게요. 사연자님께서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이 예기 불안이에요. 자신에게 어떤 상황이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되어 생기는 불안입니다. 자, 인간에게는 이게 적당한 이제 불안에 해당해요. 불안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평소 불안 때문에 주의하게 되고 또 위기를 모면하기도 하지만 불안 때문에 앞으로 못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빈센트 반 고흐가 그랬다고 해요. 전시를 이제 해봐야 되지 않겠냐, 개인 전시를 했더니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이 전시가 잘 돼서 그림이 많이 팔리고 내가 너무나 유명해지고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굉장히 앞의 일에 대해서 불안한 요소들이 많이 있대요. 근데 결국 전시를 하지 못했죠. 자, 그것처럼 이 불안이 지나치게 쌓이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고요. 집중하지 못하고 심한 경우에는 불안 장애까지 겪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선에서는 본인이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연구에 따르면 걱정거리의 79%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16%의 사건은 미리 준비하면 대처할 수 있고요. 걱정이 현실이 될 확률은 5%라고 합니다. 이 5%도요, 천재지변같이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일일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자, 그 외에 일어나는 일은 마음의 준비라던가 환경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해놓으면 마음도 불안하지 않고 우리가 좀 잘 넘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생기지 않은 일들, 지레 짐작하면서 걱정이 쌓이면서 어떻게 하지 하면서 행동과 마음이 위축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는 불안 요소가 어떤 건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20대 프리랜서 되시는 이제 분들과 몇 분들하고 얘기 나눴는데 그 직장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제가 했던 말이 우리가 60이 되고 직장 생활을 잘하고 퇴직을 하고도 본인의 일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자, 그래서 어느 시기에 많이 일어나는 어떤 불안들이 있긴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다 불안을 골고루 가지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추천해드릴 그림은요, 조르주 드라 투르의 회개하는 막달레나라는 작품을 소개하겠습니다. 보시면 그림에 굉장히 젊은 여성이 초를 보면서 집중하고 있어요. 사방은 조용하고 어둡습니다. 근데 이 여인의 오른손에 들고 있는 만지는 거는 해골이에요. 이건 뭡니까? 굉장히 불안하고 안정되지 못한 무언가, 이런 두려운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차분하게 홀로 시간을 가지면서 이 초를 바라보면서 고민하고 있고 침착하게 대처하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대비하는 건 좋지만 너무 불안해하면서
허둥지둥하면서 하루의 일과를 또 삶을 망치는 것보다 한번 바라보면서 차분하게 일 해결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초를 바라보는 것처럼 조금 나의 삶을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두 가지 사연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불안에 대해서 생각을 바꾸는 얘기를 해드렸고요. 또 하나, 매사에 불안한 사람에게 준비를 돕는 그림을 추천해드렸습니다. 삶 자체가 불안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만 불안한 게 아니라 다 불안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이 좀 편해지실 겁니다. 오늘 추천해드린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의 또 나름대로 주관적으로 해석하시면서 또 한 주간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